제 옆에는 바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미랑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는 DNA를 연구하고 있는 김미랑입니다. DNA요? 그 모든 건 우연히, 그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DNA와 관련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오, 좀 설명 좀. 네. 방탄소년단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DNA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선생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과학 실험실로 빨리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짠! 야, 저희가 순간 이동을 해서 실험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요, DNA가 정확하게 뭔지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밖에서 쳤잖아요. 이 DNA. 네. DNA 하면 방탄소년단 노래밖에 모르거든요. 네, DNA는 엄마와 아빠를 담는 그 유전의 비밀이 담겨 있는 물질인데요. 사람의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DNA를 통해서 우리 유전의 비밀이 전달됩니다. 아, 그게 바로 DNA구나. 아니, 네. 저도 길 가다가요, 엄마랑 어쩜 그렇게 붕어빵이니? 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쵸. 그게 DNA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두 다 그런 유전의 비밀이 DNA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니, 그럼 선생님, DNA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혜정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야, 저를 위해서. 우와, 이게 짠. DNA예요? 네, DNA 모형인데요.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그리고 꼬인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DNA는 GATC라는 4가지 염기가 있고요.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가가 유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DNA의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유전자가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 도대체 누군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DNA 구조를 밝힘으로써 생명체의 비밀이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분들은 바로 왓슨과 크릭이라는 분이신데요.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게 두 가닥이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두 가닥? 네, 이거 지금 그래서 한 가닥이잖아요. 이거 두 가닥이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아, 그렇구나. 네. CG, 그러니까 이걸 한 가닥 한 가닥으로 보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다시 똑같은 상보적인 가닥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요. 아, 선생님 저 이해가 갔어요. 네. 아니 사실 이거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네. 지금 이해가 갔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이게 GACT가 이렇게 한 줄이고 그쵸. CTGA가 한 줄인데 얘네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엮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분열이 되면서 또 하나의 유전자가 그쵸. 탄생하는, 분열이 되면 또 그렇죠. 하나의 유전자가 탄생하고. 그래서 전달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저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네, 너무 똑똑해요. 이거 진작에 알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과학을 100점을 맞는 건데. 네. 선생님 그런데 네. 그럼 이 DNA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DNA가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단백질이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모든 생명체 활동을 조절합니다. 효소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 DNA가 우리 몸속에 많아요? 세포마다 있죠. 아, 그래요? 네. 지금 누가 웃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아, 세포마다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60쪽이요? 네. 그럼 60개의 DNA가 우리 몸속에 60조. DNA 한 세포에 들어있는 DNA를 쭉 나열하면 우리 키보다 더 크다고 해요. 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몸속에 있는 모든 DNA를 다 연결하면 우와. 지구와 태양 사이를 100번 왕복하는 것 이상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요? 네, 그걸 나열을 하면은? 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야, 아니 사실은 DNA가 굉장히 네. 어렵게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네. 파면 팔수록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무엇보다 또 궁금한 네. 게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 원인은 뭐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면서 계속 DNA도 복제가 되는데 네. 복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실수가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아, 그럼 돌연변이가 우리 네. 몸속에 생기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네. 돌연변이를 다 고치는 그런 작동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몸속에? 네, 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고장 나게 되면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제가 막 감기 걸리거나 막 그러면은 그게 돌연변이가 그 유전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암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물질 중에 그런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암 물질이라고 발암 하는데요. 물질. 네, 그런 발암 물질들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 네. DNA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그렇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돌연변이 유전자다. 그렇죠. 아, 이게 나쁜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진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돌연변이가 좋은 거이기도 하죠. 진화가 일어난다고요? 네. 우리가 헐크가 되나? 이런 인간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잖아요. 아. 그것도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연 선택되면서 네.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 돌연변이 유전자와 또 이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텐데 네. 어떤 실험이에요? 오늘은 암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돌연변이가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PCR로 증폭하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실험이 DNA에서 암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험 도구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암세포를 키운 게 있고요. 네. 이 암세포에서 DNA를 추출을 할 거고요. 현미경으로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추출한 DNA를 가지고 PCR로 증폭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에 암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럼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오! 이게 암세포예요? 네, 이게 이렇게 세포벽이고요. 네.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핵입니다. 이 핵 속에 DNA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원형에 밝게 빛나고 있는 것들이 핵이에요? 아니요, 이것들은 죽어가는 세포이고요. 이렇게 세포의 가운데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핵입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암세포라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암세포입니다. 저것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암세포의 암 유전자 때문에 암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몸에 있으니까 암이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은 저 세포가 눈에 안 보일 텐데 엄청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DNA를 추출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 모든 세포를 이 튜브에 모아서 세포를 모은 다음에 이 모은 세포에서 DNA만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를 작은 튜브에 옮겨서 네. 세포만을 모아서 DNA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안에 암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암세포가 흩어져 있으니까 원심 분리를 해서 이 바닥에 모을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여기 바닥에 세포가 붙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어디 볼게요? 보인다. 네, 그러면 이 상층액을 네. 버리고 세포만 모아서 네. DNA를 추출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래에 다 모여 있는 이 세포들을 네. 추출하는 거예요, DNA를. 네, 그렇죠.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필터에 암세포의 DNA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DNA를 어떻게 추출하는 거예요? 필터에 있는 DNA는 DNA를 녹일 수 있는 용액을 흘려 넣어서 이렇게 컬럼에다가 네. 원심 분리를 통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용액을 부어서 네.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이 밑으로 DNA만 쏙쏙쏙 빠져나오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죠. 네. 와, 그럼 빨리 해봐요, 네. 박사님. DNA가 이렇게 바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와, 지금 밑으로 다 나왔네요. 박사님,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니,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DNA를 추출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암세포의 DNA에서 암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이제 증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되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암세포에서 DNA를 추출을 해냈잖아요. 네. 근데 그 PCR 뭐 이렇게 증폭을 하신다고 하는데 PCR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인데요. 긴 DNA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부위만을 증폭하는 방법입니다. 오, 그럼 증폭을 왜 하는 거예요? 증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유전자에 어떤 돌연 변이가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PCR은 진단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진단에서 PCR로 진단한다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진단에서 적은 양의 바이러스 DNA를 증폭할 때도 PCR이 쓰이고요. 과학 수사에도 PCR이 쓰이고 있는데요. 범죄 현장에서 아주 적은 양의 그 범죄자의 혈흔 같은 것들이 에서 DNA를 증폭해서 어떤 범인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DNA를 양을 늘려서 찾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럼 저희가 빨리 그 실험을 해볼까요? 네. 우선 아까 추출한 네. 그 DNA를 이 플레이트에 모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정 부위 유전자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넣어서요. 네. 그리고 또 DNA를 합성하는 효소를 넣어서 지금 PCR 기계에 넣겠습니다. 와, 선생님,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일정하다가 점점 이렇게 확 높아지네요? 네, 이렇게 DNA가 증폭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아, 이게 바로 올라간 부분이 이제 증폭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럼 얼마까지 증폭이 가능한 거예요? 사이클 수에 따라서 2배수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30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2의 30승만큼 증폭이 되는 거죠. 자, 박사님, 저희가 이 암세포에서 DNA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DNA를 증폭시켜서 이렇게 결과값을 얻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실험이 왜 필요한 건가요? PCR 통해서 특정 돌연 변이가 있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PCR 증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쓸 수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의 혈액에서 이런 똑같은 돌연 변이가 증폭이 된다면 네. 그 사람은 암이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마커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와,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험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실용화가 된다면 나의 피 한 방울로 암에 걸리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간편하게 암이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 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과학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생명과학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실험도 해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실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돼요. 함께 해주세요.